맹독성 가스를 취급하는 여수산단 내 한 공장에서 유독 가스가 누출됐지만 이 공장은 소방이나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흥과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적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양식장 근처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황토살포에 나서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어민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첫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남은 민선 8기의 갈등 봉합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5.18 단체장들을 만나 5.18 보선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맹독성 가스인 포스겐을 취급하는 여수산단 내 한화솔루션 TDI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이나 환경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한화솔루션 TDI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오전 6시 51분. 갑작스런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유독가스 소량이 누출됐습니다. 유독가스 감지기가 비상작동을 하자 이곳 공장 내에 있던 직원 10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바로 옆 대기업 공장도 유독가스를 감지하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 수치가 떨어져야지만이 비상해제하는데 아침 7시 15분까지 해가지고 수치가 아직까지 높아가지고. 사고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한화솔루션 TDI가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소방과 환경당국에 사고를 알리지 않고 자체 수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스 누출 여부를 묻는 바로 옆 대기업에게는 공정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인명피해라든가 재난상의 피해가 이제 이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유독가스 종류를 두고는 맹독성인 포스겐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갑자기 염화수와 폐가스로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포스겐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가스를 취급하는 여수산단 대기업이 버젓이 사고 은폐를 시도하면서 환경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고흥과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적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적조가 양식어장 근처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어민들은 황토살포에 나서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런 황토물이 성벽을 쌓는 듯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고흥과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황토살포가 시작됐습니다. 어선 7척이 동원돼 적조가 유입되는 지점 3곳에서 살포 작업이 집중됐습니다. 적조띠가 양식장 가까이 접근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그 적조셀이 이쪽으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양쪽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적조는 여수 자봉도 인근 양식어장 7km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해역에서는 적조 생물이 빠르게 증식해 적조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바닷물 유속이 늦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적조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식어민들은 피해가 나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긴밀한 어민들하고 또 관계를 가져가지고 연락을 또 취하는 대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적인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대응반을 구성해 방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3,649명, 전남에서 3,902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7,55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첫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수차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남은 민선 8기의 갈등 봉합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2022년 광주시 추가경정 예산안 7조 7,46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소폭 증액되기도 했지만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된 세출 예산 32억 2,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계획한 수소 트램 설치 용역 예산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한 청년 갭이어 예산 2천만 원도 의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공약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어조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램 예산과 갭이어 예산은 저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저 왼팔이 잘려나가는 느낌의 예산. 이후 시의회 증액 예산을 둘러싸고 강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경을 처리하고 나서도 시의회에서는 광주시의 불통에 대해 아쉬움을 내놨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시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같은 당 일색으로 균형과 견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부족한 소통과 협치로 민선 8기 광주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5.18 단체장들을 만나 5.18 보상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쪽짜리 법에 그친 5.18 보상법이 실효성을 갖추고 민주유공자법이 형평성을 갖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상 신청 기간을 수정하지 않아 반쪽짜리법에 그친 5.18 보상법.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개정된 보상법 조항 오류로 보상 신청을 못하고 있는 해직 언론인 등 보상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등급에 따른 예우와 보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광주는 다시 한번 꼭 그 전에 가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제 마음을 좀 되새기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는 처음으로 5월 어머니집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5.18에 대한 보수 정부의 달라진 기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사니까 이런 행복도 느끼고 여기를 이렇게 방문해 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도 있고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떨리고 또 감사하고 안 잊고 우리들을 찾아줄 때 5.18 보상법과 5.18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관심이 5.18 유공자에 대한 폭넓은 예우와 보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노동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GGM 주거비 지원 대상을 기존 무주택 노동자에서 일반직 대리 이하, 과장 중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이뤄진 서면 의결에 따른 겁니다.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돼 29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은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충북 괴산군과 함께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는 오는 2025년까지 시범 운영을 목표로 4년간 29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시설 구축비를 제외한 부지 확보와 운영 경비 등은 해남군이 자체 부담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영암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전남시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전남 닥터헬기 계류장이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어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은 운항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 많다며 동부권에 닥터헬기를 배치하면 광주와 경상남도까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 시장의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배치 공모 사업에 전남 동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에 스타필드 순천 유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청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이명록 대표를 만나 스타필드 순천은 동서화합을 이끄는 화개장터형 프로젝트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명록 대표는 노 시장의 말에 공감을 나타내며 오늘 첫 만남을 가졌고 공식 의견을 들었으니 앞으로 다양한 고민을 순천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환경을 오염한 사업장 14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관내 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곳이 적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위반 사업장 중 1개소를 관할자치구에 행정처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난 13개소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1시간 가까이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광양시 옥곡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22km 지점에서 65살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옹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 운전자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나사못 등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40여 분 동안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오는 11월 여자 실업 양궁단을 창단합니다. 광주은행은 초대 감독 겸 창단 실무 총괄 책임자로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창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 여자 양궁 선수단은 김성은 감독과 광주여대 출신 선수 3명 등 4명으로 출발하고 양궁 역사상 첫 올림픽 3관왕인 안산 선수는 내년 말 광주여대 졸업 후 영입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 7일간의 동행축제에 참여합니다. 광주에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 월곡시장, 광주김치 온라인 쇼핑몰,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등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할인 판매와 무료 배송, 경품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리고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보강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에선 6,24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 상담은 하루 평균 264건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폐쇄됐던 영락공원 추모관이 3년 만에 개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영락공원 추모관을 개방해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성묘객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추모관에 손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재래실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스트리트푸드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개장한 광주광역시 백운광장 일대 스트리트푸드존에는 전 세계 주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점포 25곳이 입점했으며 지역 예술인들이 버스킹과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스트리트푸드존 인근에 14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도 들어섭니다.